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파면 나흘째인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젠 지지자를 향해서 반성이 아닌 지키겠다, 힘내라 식의 격려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은 극우 선동이라며 비난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자유와 주권의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파면 당일에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고만 했던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에서도 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 수괴의 후한 무치함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미뤄졌던 수사가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관련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라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즉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2분 11초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10포인트, 5.19% 내린 312.05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반발뿐 아니라 트럼프를 향한 비판, 심지어 조롱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펭귄과 회담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펭귄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펭귄 서식지인 남극 인근의 무인도 허드 맥도날드 아일랜드에까지 관세 폭탄을 투하한 트럼프를 조롱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들입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의 핸즈오프는 마구잡이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출범 2달 반이 된 트럼프 반대 시위의 상징 구호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일요일에도 방송에 나와 상호 관세는 9일 예정대로 발효되며 연기나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물 경제에 밝은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 장관으로 최근 월가의 고위 경영진들로부터 트럼프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무장관조차도 관세 두둔자로 나섰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공화당 내에서 압박과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후폭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당내 우려가 벌써부터 점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번 주 대응 수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첫 보복 상품 목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유럽 국가 간의 입장차 조율이 관건입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미국산 육류와 의류, 치실과 화장지까지 현지 시간 7일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연합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목록입니다. 우리 돈으로 42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최고 50% 보복 관세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는 오는 9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는 시행됩니다. 다만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시행은 오늘 15일과 다음 달 15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유가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술에 관세를 할당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 등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EU는 철강 보복 관세에 이어 자동차와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 수위도 고심 중입니다. EU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체 대미 수출의 70%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응책을 놓고 EU 국가별 입장은 엇갈립니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선 신중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Ma siamo pronti a mettere in campo tutti gli strumenti negoziali ed economici necessari per sostenere le nostre imprese e i nostri settori che dovessero risultare penalizzati. 이에 EU 국가들은 현지 시간 7일 룩셈부르크에서 미국 관세에 관한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영국에선 자동차 관세로 제규어 랜드로버가 미국 수출을 중단한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산업 정책 등 대응을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앞서 코스피 관련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증권 시황과 기상 정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충격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34%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증시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국내 증시도 급락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3.15포인트 하락한 2,342.27포인트로 코스닥은 28.43포인트 하락한 658.96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탓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어 ETF를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60 종목이 모두 하락세인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ABL바이오는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테마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군부근에는 조금 전까지 옅은 방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쌀쌀한 아침과 달리 기온이 껑충 올라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 대전이 22도,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 높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20도,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가 2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30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